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도 확산이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공유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사구역 붕괴 사고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실 철거와 불법 재하도급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물폭탄이 쏟아진 남해안 지역에서는 양식 전복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밀려든 빗물에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물폭탄을 맞은 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빗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밀려든 빗물에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져서 양식 전복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전복 가두리를 들어올리자 죽은 전복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한 칸에 보통 700마리 안팎의 전복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지만 모두 죽은 겁니다. 3년간 정성껏 키워 출하만 앞둔 상황에 맞은 날벼락.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복날과 추석 대목만 손꼽아 기다렸던 어민들은 눈물만 흐릅니다. 100% 싹 다 죽어버렸으니 아무것도 없이 죽어버렸으니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살아갈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500mm가 넘는 이번 집중호우에 바닷물의 염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이 원인.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5ppm가량. 취재진이 육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전복 양식장 해상의 바닷물 염도를 측정했습니다. 불과 10ppm도 되지 않습니다. 전복이 살기 위한 최저 염분인 26ppm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민물입니다. 2m 수심에서는 한 6 정도 나오고요. 표층에서는 7 정도 나옵니다. 폐사한 전복이 이미 썩기 시작하면서 현장에는 악취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만 40헥타르 양식장에서 폐사한 전복은 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전복은 현행법상 수해 보상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어민들의 아픔은 더합니다. 은행 빚이고 모든 있는 거 다 투자해서 해놓은 건데 수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자포자기 상태 돼버리니까. 생계가 막막한 건 육지 농가도 마찬가지. 닭 2만 5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양계 농가. 출하를 이틀 앞두고 손 한 번 쓰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생명이지만은 우리 집에 와서 잘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일하고 되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복구를 하려 해도 인력도 모자랍니다. 폐사한 오리들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는 이 농가는 하루가 급하지만 부족한 손길에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인력 동원이 좀 힘들고 약간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돼버리니까 이제 여름철이라 부패가 심해가지고 점점 놔두면 더 이제 치우기 힘들어서. 농업은 물론 축산, 바다 양식까지 막대한 피해를 남긴 물폭탄.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피해 주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한 광주의 야산이 1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립학교 법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이 복구 작업이 미뤄진 건데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재현되진 않을까 퍼붓는 장맛빛 속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접한 한 야산에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가림막 역할을 하던 철제 펜스는 밀려든 토사에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났을 때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산사태가 났던 경사지의 흙은 복구 작업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임시로 덧댄 방수포는 장시간 방치로 넝쿨까지 자랐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하루 170mm의 빗줄기에 주민들은 토사가 주차장으로 흘러들어 산사태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산이 이렇게 흉악스럽게 있으면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그렇게 무너질까 봐서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 한 사립학교 법인 소유인 야산 복구 작업은 지난 5월에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그동안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해 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교육청의 소관이라며 손을 놨고 교육청은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며 학교의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무렇게나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 그런 그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돼서. 두 관계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며 사고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된 사이 주민들은 지난해와 같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장맛비가 지나자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나기는 이번 주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인데요. 특히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 오후부터 밤 사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광주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도 없어서 광주 확산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일주일간 광주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는 28명. 하루 평균 4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살펴보면 광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 확진자 28명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타 지역 관련이었고 특히 수도권과 연결된 확진자가 10명이었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14명 중에서도 절반인 7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명 중 3명은 타 지역에서 유입됐거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 가운데 20, 30대 비율이 46.4%로 절반에 가깝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광주로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거리입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방문자와 젊은 층에 자진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 30대 사이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 30대께서는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또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찾아가는 이동 검사소를 운영하거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재개발 조합의 비리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도로로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 가다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 암투병하는 어머니 병문안을 가던 딸이 가족과 영영 이별해야 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수사가 진행되며 학동 붕괴 사고는 생명보다 돈이, 법과 규정보다 권력이 우선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 초기 불법 재하도급은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말과 달리 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졌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속도전에 철거 공사는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지켜야 할 감리는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관할인 동구청은 사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전관 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선정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와서 전반적인 컨트롤 수 있는 교육이라는 처음부터 쓰러지고 나왔는데 정부 사정을 알고 모든 조언을 해준다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해외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과 결탁한 재개발 조합장은 각종 계약 등 이권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말 한마디에 바꾸고 조합 권한이 절대적인 보류지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옛날 계약이나 이런 것들 관계인데요. 잠깐만 통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건 24명. 당초 사고 한 달째인 시점에 진행하려던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신속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 등 민족민주열사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민주유공자 지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희생자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진행된 보훈 인식조사 결과에 국민 75.8%가 민주화 운동 참여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1980년대 작성된 미국 기록문서 20여 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5.18 기록관은 당시 미국 기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을 상대로 진행한 면담 내용 등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담긴 기록문서 21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5.18 기록관은 지난 6월에도 비밀 해제된 미국 측 문서 14건을 전달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양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보좌관으로 일하며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펜족 1,500만 시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에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피시설인 탓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 장묘 업체는 전국에 56곳에 불과합니다. 여수의 한 반려동물 화장장은 설치 이후에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로부터 40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소각시설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해 최근 준공을 마친 반려동물 화장장 건물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동물 화장장이 곧 운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인접해 있어요. 전부 다 그 주위가 전부 다 전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화장장을 한다 보면 매일이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또 나오는 먼지. 주민들은 업체 측이 주민 21명의 동의서를 제출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체가 2~3명 필체예요. 그 21명에 대한 필체가 그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이지 않습니까? 18명의 필체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 마을 청년들은 주민들을 소집해 서류 조작 의혹을 고발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마을 대표가 농약을 마시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을 대표하신 분이 바로 이제 약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주민들 반대해서 운동을 했죠. 다들 이제 그거 보고 다들 놀래고 왜 이렇게 말하면 개발위원 쪽에서 문제에서 왜 약을 먹는 이유가 있냐 그렇게까지. 한편 업체 측은 법적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았고 뒷돈을 주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일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합당하니까 도행정심판에서 그걸 제기를 해준 거예요. 모두에게 방해해놓고 법원에 승소를 해서 이겼는데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를 않았으니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수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 조정이나 자금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양도 양수를 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한 맥쿼리가 근로자 고용 승계와 자본구조 준수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공유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동구 사무센터에 문을 연 공유 사무실에는 16개 여행업체가 입주했고 광주시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 입주업체들은 컴퓨터와 복합기 등 사무용 기기와 시설,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전남 제1의 도시에 목포와 순천, 여수가 후보군에 꼽히는데요. 그중에서 인구수로 보자면 순천시가 제1의 도시입니다. 목포에는 정작 살아가는 정주 인구가 줄어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종식 목포시장. 전체 4천여 글자로 이루어진 회견문에서 인구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유치, 기관 유치, 관광 기반 확충을 앞세웠을 뿐 목포를 지탱하는 인구 감소 문제는 논외였습니다. 3대 전략산업으로 목포 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794명. 1997년 24만 9천 명을 정점으로 24만 명 벽이 무너지기까지 16년이 걸렸지만 23만 명 선은 단 5년 만에 무너졌고 다시 2년여 만에 22만 명도 붕괴가 위태롭습니다. 오룡지구 등 인근 신도시 개발을 주 원인으로 꼽는 목포시의 해명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목포시의 출생 자체가 적은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합계 출산율 0.8명으로 출산율이 전남 꼴찌이지만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재정 압박 속에서도 한결같이 출산 보육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목포시만 아낍니다. 시군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보편적인 정책이 된 출산 장려금만 보더라도 목포시의 무관심이 드러납니다. 재정자립도 20%대의 목포시의 지원 총액이 재정자립도 10%대인 영광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의 관심은 예산으로만 증명됩니다.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출산 문제, 특히 보육 환경 그런 더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감소 문제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현실이라며 크게 비관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순천시와 여수시에 밀려 인구 수로는 전남 제3의 도시에 불과한 목포시. 인구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앞날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최근 고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높은 참여율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도 생색만 낼 뿐 관련 업무를 위한 정책과 배려가 부족하다며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민주인권 평화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의 특별 대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팬데믹 시대의 인권 등 당면 이슈들에 대한 토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스위트 2021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4개 나라에서 245개 기업이 참가해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 연료 전지 등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알리고 신제품을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현장 상담과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컨설팅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남 지역의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해남 송호와 장흥 수문 해수욕장 등이 오늘 개장하고 8월 29일까지 도내 54개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사전 예약제로 시행하는 안심해수욕장 12곳을 운영하고 예약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수욕장들도 발열 체크와 손목밴드 착용 등 예약제에 준하는 방역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소나기는 이번 주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광주와 전남에 최고 60mm가량입니다. 특히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0도, 순천과 광양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후로 광주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